자꾸 애들이 이렇게 넘기지 말래. 그 깻잎머리 같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치고 내려야 돼. 눈 찔러가지고 싫은데. 자, 아무튼 자, 우리 이제 오늘 3-1 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방학 동안에 3-1, 3-2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원래 사실 이렇게 두 학기 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그 겨울방학 때나 추진하는 일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한 3주 정도쯤 해봤자 어차피 일주일에 3번 하면 아웃타임밖에 안 돼요. 아웃타임으로는 좀 어려워. 이게 두 학기를 끝내는 게. 그러니까 강의하는 건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한 학기만 할까 했는데 또 한 학기만 하는 것도 감질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 학기를 같이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협조가 필요하느냐? 이제 나에게 좀 괴롭힘을 당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해. 그 다음 과정을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돼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내가 백지 테스트는 물론이고 백지 테스트는 이제 그동안 특강 백지 테스트는 내가 그냥 쓰는데 의의를 뒀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써보는 것에만 이제 우리가 조금 의의를 약간 올림픽 정신 같은. 근데 이제 이번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그 다음 내용을 공부하는 게 분명히 이제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백지 테스트를 내가 좀 꼼꼼히 검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다 끝나고 나서 백지 테스트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 특강이 이제 관리형 특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강의를 딱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읽고 바로바로 이제 보완 요청하고 이제 또 퇴짜 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제 경험해 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백지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1일 할당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까지 완수를 하셔야 이제 비과적 공부 완성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다음 스케줄을 소화하러 가셔야 될 때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끝내던지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끝내던지 거의 이제 뭐 부모님 얼굴보다 이제 내 얼굴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 이제 곧 있으면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오리엔테이션 끝. 우리는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진행할 부분은 제곱근과 이제 그 연산까지 다음 시간은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 혹시 예습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곱근과 그 연산까지 할 거니까 부지런히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그 같이 참고하면서 보시고 그 중간중간 내가 이제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여기 없는 이야기들 아니면 중요하다고 내가 강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메모를 좀 해두시길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래야 백지 테스트를 보실 때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야 되고 이 원리와 큰 뼈대가 잘 잡혀 있어야만 내가 이제 학습으로 인정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잘 메모해두고 백지 테스트 이따가 쓰실 때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물론 이제 이따가 궁금하신 거라든지 내가 메모를 하긴 했는데 이 맥락을 좀 잘 모르겠다 그럼 이따가 다시 설명해 줄 수도 있으니까 질문 적극적으로 하시고 자 아무튼 알맹이로 들어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제곱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죠. 네, 제곱근. 자 제곱근이라는 것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제곱근 A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얘네 둘은 엄연히 의미가 다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 차이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냥 미리 살짝 이제 좀 맛보기를 보여드리는 거야. 그다음 우리가 이제 루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루트 A. 실제로 기호로는 이렇게 쓰곤 하는데 우리가 얘네들의 용어를 먼저 정확하게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 A의 제곱근이 뭐고 제곱근 A가 뭐고 루트 A는 뭐고 뭐 이 루트 A는 뭐 이거 표현이었으니까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랑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셔야 돼요. 자 제곱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제곱근 왜 이름이 제곱근일까? 이게 우리 나중에 배수라는 것을 공부할 때 거듭 제곱근이라는 것을 공부하거든요. 여기에까지도 확장될 수 있어요. 일단 제곱근 왜 이름이 있다고 생겼을까? 뭐랑 뭐의 합인 것 같아요? 제곱근이라는 말이? 제곱이랑 거듭근. 네 맞아요. 제곱근은 제곱
제곱과 근을 합쳐놓은 말입니다. 근데 뭐 제곱은 알겠어. 두 번 곱하는 게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럼 근은 뭐지? 우리 이거 보통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방정식. 맞아.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곱근이라는 것은 뭔가 제곱이랑 관련이 있고 뭔가 방정식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방정식을 참이되게끔 하는 문자일까? 뭐 그걸 우리가 이제 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떤 수를 제곱을 했더니 그게 9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그거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9가 나왔다. 그럼 10 불러볼래요? 네, x를 제곱했더니 그것이 9가 나왔다. 자, 이거 방정식이 아니야. 방정식이지, 그치? 이거 방정식이야. 이거 x가 뭐가 되든지 간에 언제나 참이 됩니까? 아니죠? 끄덕끄덕을 된 거 같은데. x가 1이면 참이야? 네. 자, x가 1일 때 어때 이거? 거짓이잖아, 그치? 근데 x가 2일 때는 거짓이고, 근데 x가 3일 때는 참이잖아. 이렇게 참 또는 거짓이 나뉘는 그런 전형적인 방정식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던 1차 방정식은 아니지만 방정식이긴 합니다, 그렇죠? 제곱과 관련되어 있는 방정식. 우리가 나중에 이걸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x의 값 뭐가 있겠습니까? 뭐를 제곱하면 9가 될까요? 3. 또 마이너스 3. 이렇게 좋아요. 자,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좀 기억해 두십시오.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입니다. 언제나요. 언제나. 다시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라고? 2개라고. 언제나. 예외 없습니다. 알겠죠? 예외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좀 이따 내가 살짝 딴소리를 할 거야. 그때 가서 그 딴소리를 하게 되는 그 배경까지도 같이 설명을 해줄 텐데 어쨌든 요것만 잘 기억해.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곱근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항상 몇 개를 이야기하는 게 당연해. 2개를 이야기하는 게 당연해질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무언가를 제곱했을 때 9가 되는 거 뭐가 있었죠? 3과 마이너스 3.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칭할 것 같다라는 대략적인 좀 감이 좀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x 제곱이 4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건 어때요? 2랑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럼 x 제곱이 1이라고 한다면 1이랑 마이너스 x 제곱이 25라고 한다면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곱근이라고 하게 될 겁니다. 네, 구체적인 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의 제곱근 동그라미 내가 외쳤을까? 자, a의 제곱근. 자, 얘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거랑 그냥 뭐 일맥상통한데? 그쵸? 아까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해서 x제곱은 9라고 썼고 제곱해서 9가 되는 건 3과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그럼 3이랑 마이너스 3이 답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 과정이 그냥 여기 그대로 적혀 있는 거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제곱해서 1이 되는 수,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우리 아까 전에 이런 것들 판단을 해봤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 몇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네,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곱해서 0이 되는 수. 또 없죠. 선생님 아까 전에 2개가 나온다면서요? 일반적으로. 요건 살짝 좀 특수한 케이스. 제곱해서 0이 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다.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못 받잖아. 뭐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0이라는 건 부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0 그 자체야. 그래서 x제곱이 0이라는 그 방정식 그는 그냥 0인 겁니다. 이렇게 좀 특수한 사례가 있어요. 선생님 아까 언제나라면서요. 그거는 이제 커밍 순 2차 방정식을 공부할 때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 보세요. 2차 방정식은 언제나 근이 2개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에서는 아직 수를 많이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안에서는 근의 개수가 살짝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알겠죠? 요까지만 알아두시고 어쨌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일반적으로 몇 개? 2개가 있다. 어떻게?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네, 그런데 0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케이스. 제곱해서 0이 되는 게 0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때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수,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마이너스 16이 되는 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이런 것들도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두 개가 존재하지만 이런 특수한 사례에서는 이제 한 개만 존재하거나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한 학년만 더 올라가면요, 그 상황에서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좀 특수한 그 케이스이지만, 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자, 이 제곱근 A라는 것은 요거랑 싱크로율이 거의 98%. 자,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여기서부터 조금 뭔가가 추가돼요. 중에서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정확하게는 음이 아닌 수라고 쓰셔야 돼요. 원래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음이 아닌 수, 이렇게 이제 원래 이야기하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만, 0을 배제하고서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음이 아닌 수, 이 A가 0이 아니고서는 전부 다 이제 양수라고만 해도 사실 크게 의미상 차이가 생기진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곱근 4라는 건 의미가 뭘까?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중 양수. 제곱해서 4가 되는 게 뭐가 있었다고? 2랑 마이너스 2가 있었다고. 이 중에서 양수가 누군데? 2. 그래서 이제 요건 2만 선택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제곱근 4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중 음이 아닌 수 혹은 양수라고 하니까 뭐가 선택되는 것이다? 2랑 마이너스 2 중에서 2가 선택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0인 상황에서는 제곱해서 0이 되는 수 중 양수, 뭐 이런 표현은 부적합하잖아요, 그렇지? 그 상황에서는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의미 아닌 수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사실 의미 아닌 수는 곧 양수랑 다를 바 없으니까 양수로 기억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 알겠죠? 왜냐면 한번 또 부정의 그 어감이 들어가려면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양이 있을 때 그 중에 양수를 선택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곱근 0에 해당해서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양수가 아니라 음이 아닌 수라고 이제 정상적으로 기억을 해서 0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0은 음이 아닌 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0의 제곱근과 제곱근 0, 그 두 개는 공교롭게도 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밖에 A가 다른 숫자가 된다, 다른 양수가 된다, 음수일 땐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뭐 4라든지 9라든지 16이라든지 25라든지 뭐 이런 숫자들이 될 때는 이 친구는 몇 개가 나오는데? 두 개. 어떻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밑에 있는 녀석은 그 중에서 뭐만 선택하니까? 양수 플러스만 선택하니까 이제 한 개만 나올 수밖에 없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 루트 A, 얘는 이제 거저먹는 겁니다. 왜 거저먹는 것이냐? 똑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냥 이게 영어식 표현으로 루트 A예요. 루트라는 게 그 여러분들 그 영어 잘 아시잖아요. 루트가 뭐야? 근이야, 근. 맞아, 뿌리. 근이 뿌리잖아. 뿌리 근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트 그냥 근, 모근, 제곱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근에 그냥 직역된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아마 기억하기 편하시고. 그래서 제곱근 A, 루트 A. 그것의 기호가 이거였으니까 당연히 이 세 개가 모두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어떤 의미?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죠, 양수, 이런 의미. 자, 그러면 루트 9. 그럼 이건 뭐야? 3인 거지. 이게 뿔마 3? 아니야. 왜? 루트 9는 이거랑 같은 게 아니라 이거랑 같은 거니까. 알겠죠? 루트 0, 루트 1, 루트 4, 2, 루트 9. 그럼 16의 제곱근 뿔마 4, 제곱근 25. 뿔마가 들린 것 같은데. 아니죠? 네. 제곱근 9, 3. 네. 4의 제곱근? 2 엄청 헷갈리지? 루트 4, 루트 9, 제곱근 16. 뿔마! 야, 범인이 분명히 있어, 여기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뭐 환청을 듣는 게 아닌 것 같아. 한 명씩 범인이 지금 있다. 자, 다시. 제곱근 1, 4의 제곱근, 루트 9, 루트 16, 루트 25.
제곱근 16? 안 낚이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제곱근이 뒤에 있으면 이제 뿔마 이렇게. 그다음 제곱근이 앞에 있거나 제곱근이랑 똑같은 표현을 루트라고 해서 뭐 A 루트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루트 A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루트 A, 뭐 루트 9, 루트 4, 루트 1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루트 1, 루트 4, 루트 9, 제곱근 1, 제곱근 4, 제곱근 9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제곱근 3 확실해? 네. 진짜요? 네. 얼마 아니야? 네.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다 구분되시죠? 네, 우리 이거 가지고 오늘 주장창 이용해 먹을 겁니다. 좋아요. 자, 다 지우고 났으니까 이제 또 물어봐야지. 제곱근 A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곱근 A의 정의가 뭐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쵸? 거기까지만. 내가 뭐라고 물었지? 제곱근. 미안. A의 제곱근 생각하고 있었어. 제곱근 A라고 하니까 이제 수 중에서 양수. 그쵸? 이거는 뭐랑 똑같다? 루트 A랑 똑같다. 그쵸? 루트 A랑 똑같다. 그리고 기호를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의 제곱근. 그건 의미가 뭐였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전부를 뜻한다. 알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그런데 그 안에 만약에 A가 0이 된다면 몇 개다? 한 개다. A가 음수가 된다면? 네,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제 루트 A라고 했을 때 A의 값이 이제 양수면 몇 개다? 안 속네요. 오케이. A가 양수라 하더라도 루트 A니까 얘는 한 개다. A가 0일 때는요? 한 개다. A가 음수일 때도 그럼 한 개지? 없죠 이거는. 그쵸? A가 음수일 때는 당연히 루트 A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해됐죠? 나 너무 헷갈린다.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죠. 자, 그럼 이제 개념 2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개념 2까지 했나? 개념 2까지 네. 여기 이제 안 나오는 게 조금 해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조금 이제 죽은 표현이긴 한데 그래도 뭐 종종 문제에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A의 양의 제곱근, A의 음의 제곱근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당연히 그냥 안 배웠어도 그냥 느낌상, 뉘앙스상 바로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4의 양의 제곱근. 그럼 4의 제곱근이 아까 뭐였었어? 2랑 마이너스 2였지. 근데 4의 양의 제곱근은 누굴 지칭하는 거겠어? 2를 말하는 거예요. 4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곱근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적인 정의는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제곱수들 가지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즉 제곱해서 1이 되는 수, 이건 뭐 우리가 정수 범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잖아. 그렇지?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이것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수가 없을까? 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없을까?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는데 그냥 내가 모를 뿐이야. 뭘 제곱하면 뭐가 돼? 일단 2를 제곱하면 뭐가 돼? 4가 되죠. 3을 제곱하면 9가 되죠. 그럼 2랑 3 사이에 어떤 수는 적당한 수를 제곱하면 5가 되지 않겠어? 그렇죠? 적당한 수를 제곱하면 5가 될 거야. 근데 그런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해요. 모든 숫자들은 다 존재합니다.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전부 다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수를 우리가 뭘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 뭐 우리가 한글로 쓸 거야? 수학을 하는데 뭐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중 양수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야? 그건 너무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호를 우리가 루트라는 표현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트라는 기호를 방금 전에 이제 새롭게 정의를 내렸었던 게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루트 4, 얘는 이제 2, 뭐 이런 식으로 쉽게 표현을 했다면 이제 루트 5라는 표현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의미하는 게 무엇이다? 제곱했을 때 5가 될 수 있는 어떤 수인데 내가 잘 모르는 그냥 그 어떤 수일 것이다. 대략 한 2.2 얼마 정도쯤 돼요. 좀 한 세 자릿수까지 외웠는데 까먹었다. 그래서 루트 5라는 표현은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녀석. 그러면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겠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2.2 정도쯤 되는 숫자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루트 8 이거는 얼마 정도쯤 될까요? 이것도 일단 존재하긴 존재해요.
어떻게 존재할까요? 어떻게? 2와 2랑 3 사이. 그쵸? 왜냐면 2를 제곱하면 4고 3을 제곱하면 9니까. 그럼 루트 11 이건 어떨까요? 3, 4, 4. 이것도 3과 4 사이에 존재하겠죠. 왜냐면 3을 제곱하면 9, 그 다음에 4를 제곱하면 16. 그러니까 이게 제곱해서 11, 13, 뭐 12, 뭐 14,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곱했을 때 13이 된다? 그러면 이게 2를 제곱하면 3을 제곱하면 9고 4를 제곱하면 16이니까 요 사이에 있으니까 한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녀석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3을 제곱하면 9, 4를 제곱하면 16.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값은 분명히 3보다는 크지만 4보다는 작은 어떤 녀석을 제곱하면 나올 테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제곱해서 17이 되는 수, 얘는 어느 정도쯤 되는 숫자일까요? 4 정도쯤 되는 숫자겠죠. 4보다는 조금 더 큰 숫자가 되겠죠. 자, 그럼 2차는 루트 7 어느 정도쯤 되는 숫자? 잘 생각해보세요. 루트 7 제곱했을 때 7이 됩니다. 그러면 네, 잘하셨습니다. 그 3학년 1학기 과정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할게요. 왜냐면 그 사람들 기준으로 내가 수업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딴 것이 안 하셨기 때문에. 네. 루트 15 얘는 어느 정도쯤 되는 숫자입니까?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숫자. 루트 1.5 당황하지 마. 아니, 쉽게 생각하면 돼. 루트 1.5 그러면 1이랑 0. 잘 생각해. 일단 정수가 기준이 돼야 돼. 1을 제곱하면 1이잖아. 0을 제곱하면 0이고 2를 제곱하면 4잖아. 그럼 1.5가 어디 있냐는 거야. 1.5가 0과 1 사이에 있어요? 아니면 1이랑 4 사이에 있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1을 제곱하면 1이잖아. 2를 제곱하면 4고 뭐 0을 제곱하면 0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궁금해하는 게 뭐야? 도대체 1.5라는 것은 뭘 제곱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이거 질문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1.5가 요 라인에 있는지 요 라인에 있는지 우리 이것만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 걱정할 거 없어. 그럼 네모가 뭐겠습니까? 얘는 당연히 어느 위치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여기요? 그럼 너는 1.5가 0과 1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네. 이거 깜짝 놀랐어요. 네. 어디 있습니까? 1이랑. 그래, 1이랑 2 사이에 있잖아. 얘가 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네모 제곱은 1.5가 여기에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모가 뭐야? 1이랑 2 사이에 있는 숫자겠죠. 이해됐어요? 자, 다시 2의 제곱이 4고 3의 제곱이 9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루트 7을 물어본다는 건 제곱했을 때 7이 되는 숫자. 자, 그러면 이 7이라는 것이 4랑 9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 라인 어딘가에 있겠구나. 제곱하면 7이 되는 게. 그러니까 2점 얼마 정도쯤 되는 숫자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루트 13 얘는 어느 정도쯤 되는 숫자입니까? 3이랑 4 사이 정도쯤 있는 숫자겠죠. 이해됐어요? 네, 이런 표기법까지 같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의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의 성질.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다음과 같습니다. 루트 a를 제곱하면 무엇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루트 a라는 게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다음이 존재하니까. 다음이 존재해야지만 그것을 제곱한 게 얼마냐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 유효할 테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 이 책에도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 책에는 지금 a가 0보다 크다라는 것까지만 있지만 실제로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이 등호는 성립합니다. 그렇죠? 등호래. 식은 성립합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얘 결과가 뭘까요? A. 왜 그럴까요? 왜 A가 될까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준 양수인데
제곱해버렸으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얘의 의미가 뭐라 그랬지? 루트 A의 의미?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 중 네, 양수. 정확하게는 뭐라고 했었죠? 의미 아닌 수지만 우리가 편의상 그냥 양수라고 기억을 한다라고 했죠. 제곱했을 때 0이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 중 양수. 자, 근데 그걸 제곱하래요. 아니 얘는 태생부터 제곱하면 뭐가 되도록 태어난 친구야? 그래요. 제곱하면 A가 되도록 태어난 친구야. 제곱하면 A가 된다며.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중에서 양수를 고른 거라며. 그러니까 얘는 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넌 제곱하면 양수가 될 운명이란다 라고 정해져 있는 상태야. 근데 그걸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쵸? 네, 당연히 뭐야? A가 된다. 너무 쉽죠? 그쵸? 네.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즉 태생부터 제곱을 했을 때는 A가 될 수 있는 운명이 이제 이미 만들어진 녀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제곱하면 A가 된다. 당연하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A 얘를 제곱하면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얘도 이제 우리가 아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실제로는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중 음수를 뜻하는 거겠죠, 그렇죠?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중 음수. 어쨌든 얘도 태생이 뭐야? 운명이 뭐 어떻게 정해져 있어? 제곱하면 A가 되게끔 정해져 있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A가 되겠다. 어때요? 이거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너무 당연한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제곱이랑 루트는 사실 그냥 반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곱이랑 루트랑 그냥 이렇게 쓱싹 없어지면 그냥 A만 남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렇게 공부하지 마.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큰일 나. 정말 큰일 나. 조금 있다가 큰일 나.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언제나 뭐 때문에? 정의 때문에 그러하다. 알겠죠? 얘는 제곱하면 A가 되게끔 태어났는데 그걸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A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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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럼 이건 제곱이랑 루트랑 지워주면 그럼 다 마이너스예요. 선생님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하나씩 예외를 만들 때마다 여러분들 머리는 복잡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이 두 개는 매우 심플하게 해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트 A제곱. 자, 이 상황 끝났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루트 A제곱. 자, 아무런 조건 없어요. 그냥 루트 A제곱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루트 A제곱. 자, 얘는 답이 무엇일까요? 네, 많은 친구들이 A라고 대답을 해서 틀리죠. 풀마 A. 얘가 과연 그렇게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언제나 항상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 했죠? 정의. 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정의여야 합니다. 자, 루트 A죠. 우리 아까 루트 A의 의미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읊어보자. 루트 A의 의미가 뭐야?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 중에서 네, 의미 아닌 수. 오케이, 잘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A에서 A가 A 제곱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럼 그 정의에서 그 부분만 살짝 수정해주면 되지. 자, 그럼 얘 정의부터 먼저 여기 여기다 써보도록 합시다. 얘 정의가 뭐라고요? 제곱해서 뭐가 되는? A 제곱이 되는 수 중 음이 아닌 수, 뭐 양수 다 좋습니다. 자,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수 중 음이 아닌 수. 자, 그런데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수가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수가 뭐가 있어요? A 또 맞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양수야? 자, 잠깐만. 잠깐만. 섣불리 얘기하지 마. 자, 잠깐만. 자, 침착하게 생각해. 이 둘 중에 누가 양수야? 이러니까 벙어리가 되네. 잠깐만. 아, 네. 뭐라고?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돼. 왜 몰라요가 정답일까요? 너네 A가 뭔지 알아?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항상 부호 판단할 때 선생님 봐봐요. 이거 양수잖아요. 이거 음수잖아요. 이거 양수잖아요. 이거 음수잖아요. 이거 양수잖아요. 음수잖아요. 보세요. 음수는 전부 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양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죠.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는 이 자연수에 부호가 없으니까 양수였던 거고 자연수에 부호가 붙으니까 역방향돼서 얘네들이 음수가 된 거야. 실제로 A라는 것은 그냥 A라는 소리고요. 마이너스 A는 A의 반대 방향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A가 뭘 줄 알아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7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럼 그때도 얘가 양수야? 아니잖아요. 그럼 A가 마이너스 7이면 이거죠. 이렇게 써야죠. 무슨 소리야. A가 마이너스 7이면 그냥 A는 마이너스 7이지. A가 마이너스 7인데 마이너스 7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마이너스를 막 붙여가지고 써? 이게 A가 음수란 소리고 이게 A가 양수란 소리야? 아니야. 여러분들 전혀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애초에 약속할 때 이건 A 그 자체, 이거는 A의 반대 방향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표기법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만든 세계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세계입니다. 그들의 세계에 내가 적응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주관에 맞춰서 이 시스템을 조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A 그 자체, 요거는 A의 반대 방향. 그럼 A가 만약에 마이너스 7이라고 한다면 얘는 부호가 뭐야? 음수. 얘가 양수인 거야. 왜? A 그 자체니까 얘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니까 부호는 음수. 얘는 A의 반대 방향. A의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7. 플러스 7이니까 당연히 양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A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양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양수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근데 여기 지금 책에는 지금 루트 A 제곱은 A라고 써져 있는데 그럼 이 책 잘못된 건가요? 왜 이렇게 써져 있는 걸까요? 위쪽에 A. 네, 맞아요. 위에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얘가 양수이다 라고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만큼은. 근데 만약에 이 얘기가 없이 딱 요렇게만 문제를 내면 너네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얘기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한 거다? 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한 거다? 이 조건이 있으니까 얘는 지금 누구야? A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조건일 때는 이것은 무엇이다? A다. 근데 만약 이 조건이 없으면 이때는 뭐가 정답이다? 모른다가 정답이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우리가 너무 그냥 몰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무책임하잖아. 그치? 뭐 이렇게 뭘 질문을 했는데 답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야. 몰라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지랖 부려가지고 얘를 상황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A가 정답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A가 정답일 수도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요. A가 0보다 클 때는 그땐 A가 양수니까 얘가 선택되고요.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그럼 그때는 얘가 양수니까 이 친구가 선택됩니다. 근데 A가 0일 때는 뭐 루트 0의 제곱은 0일 테니까 여기에 등호 붙여줘도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지랖 부려서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쓸 수는 있을 겁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말이죠. 그래서 A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고 조건도 없으면 우리가 루트 A 제곱은 무엇입니까? A 또는 마이너스 A입니다. 만약에 A가 양수면 이렇게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가 정답이 되겠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념 4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념 3 쪽에다가 메모하셔도 되고 개념 4 쪽에다가 메모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원하시는 곳에다 하세요. 시간 좀 드릴게요. 3분 정도 좀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필요한 부분 다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다 질문하시고.
21. 잘 제곱해서 A 중에 있는 수는 음이 아닌 수가 이게 정해졌네요. 근데 이렇게 수가 있었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까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수까지만 해서 나온 후보가 A 또는 마이너스 A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음이 아닌 수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얘를 선택할까 얘를 선택할까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야. 그때 딱히 기준이 없으면 둘 중에 누가 양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얘가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 얘랑 얘 중에 얘가 양수니까 얘가 답이 됩니다 라고 쓴 거고,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은 얘랑 얘 중에 얘가 양수니까 얘가 정답입니다 라고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곱해서 A제곱이 되는 수까지는 당연히 두 개가 나오는 게 맞고, 그 중에서 의미하는 수를 선택해야 되니까 당연히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기준이 불분명할 때는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또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질문하시고. 괜찮아? 진짜? 할당 과제가 안 되고. 어? 할당 과제가.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왜냐면 좀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좀 난이도 있는 거죠. 아 문제를. 네, 맞아요. 당일 학습지. 문제 수는 난이도에 따라서 뭐 한 50문제 안팎이 돼요. 충분히 이제 문제는 풀고 가야 되니까. 뭐 너무 쉬우면 한 100문제까지도 줄 수 있어요. 난이도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으로 50문제 안팎. 변동성이 많이 크네요. 더블까지. 네, 아무튼 다 정리되셨죠? 네, 오케이.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 5 기준을 보시면은 뭐 제곱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제곱수를 이용해서 근 없애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나랑 이제 그 제곱근을 처음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미 다 얘기했었던 내용이야.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루트 25 그럼 이거 뭐라 그랬어? 5라고 했죠, 그쵸? 루트 9 하면 뭐예요? 3이죠. 루트 16 하면 4죠.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을 때는 굳이 루트의 표현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네. 당연히 얘기니까 패스. 제곱수가 뭔지는 알죠? 제곱해서 만든 수를 제곱수라고 합니다. 제곱해서 만든 수. 그럼 1은 제곱수일까? 1 제곱수죠. 4분의 1은 어때요? 이거 제곱수 맞아요. 제곱해서 만든 수니까.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의 대소관계. 보통 이제 우리가 수를 배울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레파토리죠, 그렇죠? 우리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분수, 소수 처음 딱 배우고 난 다음에 열심히 분수, 소수에 대해서 막 그림 그리고 뭐 학습하고 그 다음에 바로 했었던 게 뭐였어요? 크기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크기 비교 다 끝나고 나면 덧셈 뺄셈 시키죠. 그런 레파토리 그대로 흘러갈 거예요. 크기 비교 다 하고 그다음 저기 뒤에서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도 시킬 거고요. 자, 아무튼 이 제곱근의 크기 비교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아요. 루트 3이랑 루트 5. 이 중에서 당연히 누가 더 클까? 루트 5가 더 크겠죠.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 왜 그럴까? 그냥 단순히 더 클 것 같으니까? 이건 아니죠. 뭐 지금 이렇게 딱 두 개에 대해서는, 아니 사실 루트 3 같은 경우에는 제곱해서 3이 되는 거니까 이거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인데 얘는 2랑 3 사이에 있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요건 어떤데? 루트 11이랑 루트 13. 직관적으로 얘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왜 얘가 더 큰데?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할 말이 맞대잖아, 그치? 이거 3이랑 4 사이에 있는 숫자고 이것도 3이랑 4 사이에 있는 숫자고, 얘가 더 큰 거 같긴 한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 모델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루트 11이라는 것은 제곱하면 11이 되는 녀석입니다. 이 루트 13이라는 건 제곱하면 13이 되는 녀석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떤 정사각형이 있어. 얘는 넓이가 11이야. 얘는 넓이가 13이야. 어떤 사각형이 더 넓어? 어떤 사각형이 더 클 것 같아? 13. 얘가 더 크다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더 크다는 거잖아. 요 한 변의 길이는 얼마였겠어? 제곱해서 12이 되는 수. 루트 11. 요거는 루트 13. 이 길이 가지고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아니 넓이가 11짜리보다 넓이가 13짜리가 좀 더 넓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한 변의 길이랑 여기에는 한 변의 길이랑 비교해보면 얘가 더 길겠지. 그래서 얘가 더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 루트 안에 얌전히 정수가 들어있든 분수가 들어있든 소수가 들어있든 우리는 그냥 더 큰 놈이 더 무조건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 자, 예를 들어서 루트 3분의 1, 루트 4분의 1 누가 더 크겠어? 아, 이게 막 뭐 분수가 되고 막 1보다 작을 때는 뭐 혹시 뭐 반대인가? 아이, 판타지를 써라. 무조건 얘가 더 큰 거예요. 왜? 넓이가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더 크잖아. 당연히 쟤가 더 넓겠지. 더 넓으니까 당연히 한 변의 길이가 더 길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정작 헷갈리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만 물어본다면 너무 쉽죠.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에게 뭘 물어보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3이랑 루트 12.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왜? 루트 12는 그냥 3이랑 4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때요?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루트 2분의 확실해? 네. 목숨 걸 수 있어? 네. 왜 그럼 얘가 더 커요? 이번에 1의 루트 4분의 1이 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바로 이제 요령이 생기네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직접 비교하기가 힘들죠. 아까 3이랑 루트 12도 그냥 딱 봤을 때 루트 12가 그냥 3보다 큰 숫자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냥 그쪽으로 화살표를 했지만, 그 부등호를 했지만 사실 생각해본다면 3이라는 건 제곱했을 때 9가 되니까 얘는 루트 9라고 쓸 수 있을 텐데 라는 증거들이 한 번만 밟아보고 가면 이걸 우리가 굳이 직관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논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 이것도 2분의 1이랑 루트 2분의 1 이렇게 두 개만 놓고 봤을 땐 좀 헷갈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놓고 보는 게 조금 더 권장된다? 루트가 없는 걸 루트가 있게 만들면 좋겠죠. 그치? 우리가 막 분수랑 소수 크기 비교할 때도 똑같이 분수로 맞추거나 똑같이 소수로 맞추거나 해서 크기 비교를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거를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있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둘 다 없거나 둘 다 있거나 하는 쪽으로 맞춰주는 게 보다 더 관리가 편하겠지. 비교도 편하겠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루트가 없는 걸 루트가 있게 만드는 게 더 편할까요? 아니면 루트가 있는 걸 루트가 없게끔 만드는 게 더 편할까요? 생각 한번 잘 해보십시오. 루트가 없는 걸 루트가 있게 만드는 게 편할까? 루트가 있는 걸 루트가 없게 바꾸는 게 더 편할까? 어떨까요? 상하처럼 상하처럼 그럴까요? 없을 때 루트가 없을 때 루트가 없을 때 루트가 있는 걸로 바꾸는 거? 루트가 있을 때 루트가 있을 때 루트가 없는 걸로? 자, 여러분들 봐봐요. 루트라는 건 족쇄야, 족쇄. 족쇄를 채우는 거야. 너네들 루트 7 이거 루트 없게 바꿔봐. 루트 없게 바꿔봐. 있어? 할 수 있어? 못하잖아. 이 족쇄는 한 번 채워지면 엔간에선 잘 안 벗겨져. 그런데 애초에 족쇄가 없었으면 매우 자유로운 친구야. 근데 이 친구 자기 스스로 족쇄 채운다 그러면 채울 수 없어? 족쇄 채우는 건 마음이야. 벗는 게 내 자유가 아닐 뿐이지. 그렇죠? 똑같이 생각하면 돼. 내가 요 감옥에 갇히는 건 내가 자유롭게 갇힐 수 있어. 저 감옥 들어가고 싶은데. 아닌가? 근데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게 나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요? 라고 말한다고 빠져나와?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건 괜찮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루트에 루트 2라고 하는 건 안 되고 2라는 것이 이제 루트의 표현을 바뀐다면 뭐라고 바뀔 수 있어요? 루트 4 이렇게 제곱해서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루트 7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되죠.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게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건 쉽다 어렵다? 이거 어렵다. 루트 안에 있는 건 애초에 갇혀있는 거야. 갇혀있는 게 바깥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아주 특별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이상 못 빠져나가요. 그 특별한 조건이란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죠. 뭐일 때? 제곱수일 때. 제곱수일 때 빠져나갈 수 있지. 루트를 벗겨낼 수 있어. 근데 제곱수가 아닐 때는 루트 벗겨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가 없는 친구를 루트가 있게끔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벗기는 것보다 얘를 채우는 게 더 맞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루트 뭐가 됩니까? 네, 4분의 1이 되고 얘는 루트 2분의 1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됐죠? 네, 좋아. 근데 너네들이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려한다? 너 미치겠어 그냥. 자, 4분의 1이랑 루트 3분의 1. 자, 이 중에서 누가 더 클까요? 얘가 더 클까요? 자, 여기서 어떤 친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더라고. 선생님 이거 4분의 1 있잖아요. 이거 루트 2분의 1이고요. 이거 루트 3분의 1이니까 얘가 더 크죠? 순간 혹하지 않았냐? 순간 되게 일리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아직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자, 어때요? 이게 잘한 거 맞아? 아니죠. 이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선생님, 제가 맛을 보여줄게요. 4가 있잖아요. 이건 그럼 루트하고 안으로 들어갈 땐 이거 이렇게 들어가야죠. 4랑 루트 2랑 똑같죠? 근데 루트 2는 1과 2 사이에 있죠? 그럼 4가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인가요? 뭔 소리야? 이거 어떻게 틀렸는데? 아니, 이게 근데 은근 헷갈립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수일 때 헷갈려요. 분수일 때. 의외로 이게 진짜 헷갈려요. 4분의 1은 루트 2분의 1이니까. 자꾸 이게. 4분의 1은 뭐야? 루트 16분의 1이죠. 얘가 루트 안에 들어갈 땐 제곱이 돼서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얘가 루트 안에 들어갈 때 제곱이 돼서.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루트로 바꿀 때 몇 번은 여러분들이 초창기에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의미. 얘는 의미가 뭐야?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야? 2분의 1. 얘가 제곱하면 2분의 1이 되는지를 생각하세요. 얘가 제곱했을 때 2분의 1이 되는지. 2분의 1 됩니까? 얘 제곱하면 2분의 1이 돼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게 잘못된 거죠. 이해됐죠? 이런 것들 잘 명심해. 오케이? 특히 막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문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납니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개념 7 무리수랑 실수라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2학년 때 자꾸 이렇게 넘기면 안 되는데 애들이 유튜브 보고 검사한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그 수의 체계를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켰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1단원이 유리수와 순환수수라고 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자연수가 있었고 뭐 1, 2, 3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수.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0이라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정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2분의 1, 뭐 0.1, 그다음에 0.13, 13, 점점점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이걸 유리수라고 불렀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수의 체계예요. 자, 그런데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들은 이 분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는 순환하지 않는 그냥 쭉 계속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한소수도 아니고 순환소수도 아닌 소수,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당시에 살짝 스포했거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라고. 사실 이것도 원래 논증이 필요하긴 한데 분수로 못 바꾼다,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게 원래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건 살짝 넘어간다고. 우리의 그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 같다 하고 넘어갔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걸 거기서 딱 못 박아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들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요 유리수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린 이 범주 밖에 있는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야. 마치 뭐처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네, 파이, 원주율처럼. 그래서 이 밖에 파이라든지 그 다음에 루트 2, 뭐 루트 3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걔네들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 유리수가 아닌 수다라고 해서 이름 되게 대충 짓습니다. 무리수. 유의 반대 무잖아. 그쵸? 유가 있을 유자거든요. 무가 이제 없을 무자고요. 그래서 유의 반대 이제 무를 붙여서 이제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커다란 범주를 하나 쫙 박스를 하나 그려놓고 얘를 무리수, 그리고 이 전체 이 박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실수라고 부릅니다. 미스테이크 말고요. 이 리얼 넘버라고 해서 이제 실수입니다. 이 세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제 존재하는 수. 그래서 이제 리얼 넘버 실수. 아니 유리수라는 것이 이게 사실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게 되게 웃긴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거 약간 좀 그 흑역사? 수학계에서 약간 살짝 흑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이 유리수가 영어로는 뭐냐면은 레이셔널 넘버거든요. 레이셔널 넘버.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알아요? 맞아. 이거 비율 이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레이셔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뜻이 뭡니까? 합리적인 아니에요? 합리적. 레이셔널? 합리적인이라는 그 뜻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그 수학자들이 그 딱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고 이제 유럽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딱 봤는데 이제 유리수 요런 숫자들을 가지고 이제 레이셔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셔널이 뭐지 하고 이제 찾아보면 합리적인이라는 것이 뜻이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유리수는 참으로 합리적인 숫자지.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유가 있을 유자에 이 리가 이칠 이자예요. 이치가 있는 수에서 이제 유리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그렇게 붙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그대로 들고 온 거지. 합리적인 수 하면서 이제 그래서 유리수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요것에서 비율적인이라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약간 좀 모두가 부끄러워했죠. 이게 합리적인 수가 아니라 비율적인 숫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근데 맞잖아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 분수가 그 비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비율적인 수. 그래서 이제 대학교 여러분들 올라가시면은 만약에 수학과 관련된 뭐 공대라든지 아니면 뭐 수학과라든지 그런 데 가시면은 이 유리수라는 표현이 다 사라져 있어요. 그 흑역사를 거기 원서 같은 데에서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유비수라고 부릅니다. 유비수, 비가 있는 수. 그래서 유비수. 아무튼 이거 되게 볼 때마다 아마 좀 그 이불킥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리수랑 실수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우리가 3학년 딱 수를 공부하면서 완전한 실수 범위까지 전부 다 배웠어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것의 바깥에 있는 수의 범위까지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최종 버전. 실제 존재하는 수 바깥에는 이제 무슨 수가 있냐? 이 실제 존재하는 수잖아. 이거는 이 바깥에 있는 거는 그럼 실제 존재하는 수가 아니라는 거잖아. 가상의 수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름이 가상의 수입니다. 허수. 실제로 허수. 허가 이제 거짓 허자를 쓰거든요. 허상할 때 그 허상할 때 그. 그래서 imaginary number라고 해서 허수라고. 그래서 이제 그 i를 따가지고 요게 이제 이 허수 파트, 그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 얘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입니다. 그딴 게 어딨어? 없지. 그러니까 가상의 수지. 그래서 이제 이런 허수 범위까지 해서 이 전체 실수랑 허수를 전체 묶어서 우리가 복소수라고 봅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딱 4단원에서 공부를 하는 수의 가장 마지막 최종 확장 버전. 그래서 여러분들 딱 그 직전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8. 그럼 실제 존재한다면 그럼 당연히 그걸 수직선 위에다가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무리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예요. 이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수입니다. 그럼 걔네들 수직선에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다음과 같은 과정을 붙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거는. 자, 수직선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0이고요. 자, 여기가 1, 2, 3. 그다음 여기 y축도 하나 쭉 그려볼까요? 자, y축, x축, 수직선이긴 하지만 요거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 요 녀석의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2,1이지, 그렇지? 자, 여기의 길이가 얼마? 2. 여기의 길이가 1. 자,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죠? 2의 제곱에다가 1의 제곱을 루트 5라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자,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선이죠. 그럼 요 선만큼 그냥 컴퍼스 바늘 하나 콕 찍어놓고 여기다 바늘 콕 찍어놓고 연필심 콕 찍어놓고 이쪽으로 쓱 내려 쓱쓱쓱쓱쓱쓱 하면 여기 어딘가에 탁 표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부터 그 지점까지. 그래서 그 지점이 딱 말하는 한 요 정도쯤 이렇게 찍히려나?
한 요 정도쯤. 이 지점이 이제 뭐가 좀 차이가 큰데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이 뭐 잘 그려보십시오. 그 지점이 이제 뭐다? 루트 5에 해당하는 포인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직선 위에 이 무리수는 얼마든지 찍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 얘기를 여기에다가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도 가능하실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이야기만 한번 좀 살짝 볼까요? 실수와 수직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그게 자연수든 정수든 유리수든 무리수든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빠짐없이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그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수직선이라는 것은 수, 직선이기 때문에 실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직선. 모든 점들이 실수에 대응하는 직선. 애초에 얘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1번은 너무나 당연한 애초에 수직선의 존재 뭐랄까? 존재 당시부터 결정된 운명이랄까?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당연하죠. 이거는 이제 실수의 연속성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다고만 알아두세요. 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증명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실수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그냥 정해져 있는 약속입니다. 그냥 그렇다. 자, 그리고 수직선을 실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빈틈없이 메울 수 있다고 했죠. 이건 이제 1번이랑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이게 진입 판단 문제에 좀 많이 나와요.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네,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아무 정수를 잡았을 때 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존재하나? 아니잖아요. 1이랑 3 잡으면 그 사이에 2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수는 딱 이상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그 사이의 밀도가 그렇게 뭐랄까 아주 몰려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딱 유한계로만 한정되어지는데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분의 1과 9분의 1 사이. 그럼 이거는 그냥 내가 분명히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딱 찍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내가 여기에서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얘는 이제 9를 곱하고 얘는 이제 10을 곱해.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90분의 9가 되고 얘는 90분의 10이 되죠. 자, 그 상태에서부터 내가 여기 0에다가 이 뒤에다가 진짜 그냥 계속 0을 붙여가면서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0을 하나하나씩 붙이고 하나하나씩 붙이면 벌써 지금 이 사이에 몇 개수가 생겼어요? 10개수가 생겼죠. 그렇죠? 뭐 정확하게는 이제 뭐 900분의라고 했을 900분의라고 해서 900분의 91부터 해서 900분의 99까지 해서 총 9개의 또 다른 분수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여기다 0을 또 하나 붙이면 어떻게? 그럼 90개가 생겨버리겠죠. 그렇죠? 또 하나 붙일까요? 그럼 900개가 생긴다. 붙이는 대로 계속 그냥 복제야, 복제. 끝없이 내가 그 짓을 계속할 수 있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무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 내가 수많이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다. 그 가능성이라는 게 생겨버렸으니까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리수랑 무리수 사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유로 이제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직선을 유리수 또는 무리수만으로는 다 채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지웠지? 그 영역에서 유리수 바깥이 무리수였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무리수의 정의가 실제 존재하는 수 중 유리수가 아닌 수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수로만도 꽉 채울 수가 없고 무리수만으로도 꽉 채울 수가 없다. 유리수만 채우면은 무리수인 부분이 빈틈이 뻥뻥뻥뻥 뚫려 있겠죠. 무리수만으로 채운다면 유리수인 부분이 빈틈으로 뻥뻥뻥 뚫려 있을 것이고 수직선상에서.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그 실수, 무리수에 해당하는 얘기였고요. 그 개념구에 있는 실수의 대소관계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그 루트의 대소관계를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이 친구도 파악을 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얘는 약간 그 원리와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활용한 그 축에 속하니까 이건 내가 알려드리기보단 여러분들 실제로 고민을 해보시면서 알아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5분만 살짝 쉬었다가 저 연산 파트로 넘어가도록. 지금 15분이니까 20분까지. 알겠죠? 자, 우리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일반적으로 덧셈 뺄셈부터 먼저 공부하잖아. 근데 이제 이 제곱근은 곱셈부터 먼저 공부합니다. 이게 조금 더 범용성이 있고
덧셈 뺄셈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제한되어 있어요. 곱셈 나눗셈은 거의 좀 대부분 모든 상황들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곱셈 나눗셈부터 먼저 배우고 이제 저기 뒤에서 덧셈 뺄셈을 공부를 합니다. 자 일단 제곱근의 곱셈 이렇게 문자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그냥 실제 예시를 툭 하고 던진다.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게 무엇일까? 자 직관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까요? 뭘 것 같아요? 루트 6일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납득해야 됩니다. 왜 루트 6일 수밖에 없을까? 일단 이대로는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냐면 얘를 제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뭐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공부했었던 유리수의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공부를 했지만 무리수라는 것도 그게 가능할지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는 증명을 하고 가야 되긴 해. 그렇지만 된다고 하자. 네, 2랑 3이랑 곱한 거랑 3이랑 2랑 곱한 거랑 뭐 이게 같았듯이 루트 2랑 루트 3이랑 곱한 거랑 루트 3이랑 루트 2랑 곱한 거랑 서로 같겠죠. 네, 그래서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얼마야? 2. 이거는요? 3. 6이 되죠. 자, 그러면 얘의 정체가 뭐였다는 거예요? 제곱했더니 뭐가 되는 수? 6이 되는 수. 중? 얘 지금 부호가 각각 얼마였어요? 얘 부호가 뭐였어? 부호. 플러스 얘는 플러스. 그럼 양수랑 양수 곱하면 당연히 양수였겠죠? 그래서 제곱하면 6이 되는 것 중 양수. 그럼 제곱하면 6이 되는 것 중 양수였다는 거니까 따라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었을 것이다. 이해됐나요? 네. 이거를 이제 조금 일반화시키면은 다음과 같이 되겠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P. 얘가 무엇일까? 제곱 한번 해보자. 그럼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그럼 이 친구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곱하기 루트 B. 그럼 이 친구는 A 곱하기 B. 아하, 제곱했더니 A 곱하기 B가 되는 것 중 플러스 플러스 최종 플러스 양수가 되는 아이구나. 따라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제곱해서 A 곱하기 B가 되는 것 중 양수. 그래서 루트 A 곱하기 B가 될 것이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제곱근의 곱셈은 쉬워요. 그냥 루트 곱하면 그 루트 커다랗게 씌우고 그 안에 있는 것들 싹 곱해서 써주시면 정답입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겠죠? 나눗셈은 증명 생략할게요. 루트 A 나누기 루트 B.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결국 루트 해놓고서 B분의 A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원리는 어차피 똑같은 테니까. 나눗셈이랑 곱셈이랑 사실 다른 거 하나 없죠. 다 같은 녀석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2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스스로 이런 방식을 바탕으로 증명까지 해보세요. 알겠죠? 백지 테스트는 이 증명 과정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곱셈과 나눗셈 둘 다. 선생님 나눗셈 하잖아요. 너네들 해보라. 알겠죠? 너네들 해보라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미션으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우개 자꾸. 이건 기본적인 곱셈이고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아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 근데 얘가 순서상 이거 그냥 지금 내가 이 타이밍에 얘기하고 하는 게 낫겠다.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거 하나 좀 이야기하고 할게요. 루트 24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루트 24. 이것도 그냥 내가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루트 24라는 것은 내가 이거를 반대 과정이죠. 반대 과정. 반대 과정. 루트 뭐 예를 들어 4 곱하기 루트 6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그치? 자, 루트 4라는 것은 얼마야? 2지. 곱하기 루트 6. 자,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의미. 2 곱하기 루트 6.
뭐 2가 루트 6개가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2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납니다. 루트 6이 2개가 더해져 있다. 루트 6이 2번 더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할 거냐면 마치 2 곱하기 x를 2x라고 쓰듯이 2 곱하기 루트 6을 2 루트 6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건 표현법의 약속이기 때문에 왜냐고 묻지는 그냥 대답해 줄 수가 없어. 근데 딱 보자마자 루트 6 2개 라고 생각 들잖아. 마치 2x 보고 x 2개 이렇게 생각하듯이 3x 보면 x 3개 이러잖아. 4y 보면 y 4개 이러듯이. 그럼 요거 보면은 이거 루트 6이 2번 더해져 있다. 루트 6 2개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표기상 우리가 문자와 수를 곱했었던 때랑 마찬가지로 그런 규칙을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트 18 같은 것들도 가능하겠죠? 얘는 이제 루트 9 곱하기 루트 2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는 3 루트 2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해됐죠? 네, 좋아요. 그럼 루트 50은 어떨까요? 루트 50. 그럼 얘는 루트 25랑 루트 2를 곱해서 만든 거니까 얘는 5 루트 2라고 쓸 수 있을 것이다. 쉽죠? 네. 지금 내가 이 타이밍에 이걸 왜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곱셈 알려주면서 겸사겸사 이것도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 그냥 2x 곱하기 5y 할 때 2랑 5랑 곱해서 10xy라고 썼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3 루트 2, 5 루트 3 곱하면은 15 루트 6이라고 써주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요거까지 같이 알아둡시다. 제가 그냥 곱셈 나눗셈 할 때. 이 친구는 지금 이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나? 앞에서 그게 나왔나? 내용이? 여기 순서를 조금 바꿔본다겠네. 앞에서 3루트 2라는 거 설명도 안 해놨어요. 좀 웃겨요, 애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 이제 근호가 있는 시계편. 그게 이제 요거예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이 친구.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얘를 이렇게 가요. 첫 번째 한 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꾼 거. 지금 여기 위에 1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 2번이라고 나와 있는 게 요 녀석을 이렇게 바꾼 거. 그러니까 5루트 2라는 것은 이거 루트 25에다가 루트 2 곱하는 거지? 하면서 루트 50으로 바꿀 수 있고. 그다음 루트 50이라는 것은 이건 루트 25에다가 루트 2 곱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5루트 2라고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했었던 내용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분모의 유리화. 졸면 안 돼.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사막화라는 이야기 혹시 아시죠? 사막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중국 어디죠 북부 지방에 사막화 현상이 심해져서 뭐 한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야? 사막화라는 게? 에이, 모르지 않잖아.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 그게 사막화잖아. 유리화. 무슨 소리겠어? 유리가 되는 거야. 유리가 되는 게 아니고 유리수가 되는 거지. 유리수가 되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유리화라고 합니다. 분모의 유리화. 분모를 유리수로 만든다. 자, 분모를 유리수로 만든다. 왜 필요할까? 자,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의 분수를 한번 같이 놓고 보도록 합시다. 시끄러. 이동식 칠판 이래서 좀 자, 아무튼 왜 얘기하는 거지? 네. 자, 두 개의 분수를 보여줄게요. 1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자, 우리가 분수를 처음에 다뤘었을 때 예를 들어서 3분의 1, 5분의 2 이런 것들을 다뤘었을 때 늘 그림 그려가면서 했었어. 자, 3분의 1이라는 게 뭐야? 뭐 하나를 3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 5분의 2는 뭐야?
하나를 5개로 쪼갠 것 중에 2개. 그게 이제 분수의 의미였잖아. 근데 루트 2분의 1 이거 상상할 수 있어? 하나를 루트 2개로 쪼갠 루트 2개로 쪼갰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야? 2개로 쪼개면 2개로 쪼개면 3개로 쪼개면 3개로 쪼개는 거지. 루트 2개 하나를 그럼 뭐 1.5개로 쪼갠 것 중에 뭐 좀 모르잖아, 그치? 하나를 뭐 1.5개로 쪼개는 건 뭐야? 2개로 쪼개든지 3개로 쪼개든지 딱 정수개로 쪼개야지. 자, 어때요?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이거 수 상상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숫자들은 아무래도 상상을 하기가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분모는 웬만하면 이런 무리수가 아니라 좀 정수의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무리수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녀석을 유리화 작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유리화를 진행하느냐? 우리가 분수는 분모랑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똑같은 수를 나눠주면 그 분모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공부를 했죠. 자, 그럼 이 분모 분자 내가 몇을 곱해주게 되면 이 분모가 더 이상 무리수가 아니게 될 수 있을까? 루트 2.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루트 2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트 2랑 루트 2랑 곱하면 얼마가 돼요? 2가 되고요. 1이랑 루트 2랑 곱하면요?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럼 2분의 루트 2라는 건 뭔데? 하나를 몇 개로 잘라? 2개로 잘라. 그 중에서 몇 개를 색칠해? 루트 2개를 색칠해. 네, 일단 루트 2는 1보다는 크죠? 그럼 일단 하나는 빼곡하게 색칠을 해. 그쵸? 루트 2가 대략 어느 정도쯤 돼? 한 1이랑 2 사이인데 조금 이제 우리가 관심 갖고서 계산해 보시면 한 1.4 어느 정도쯤 됩니다. 1.4. 그러면은 나머지도 한 반보다는 좀 덜 칠해서 한 요 정도쯤 칠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조각을 칠하는 것은 루트 2조각이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그냥 칠하면 되는 거니까. 쪼개는 게 어렵지. 칠하는 거는 쉽잖아. 그치? 그럼 대략 어느 정도쯤 크기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아까 루트 2분의 1이라는 표현보다는 2분의 루트 2라는 표현이 훨씬 보기가 좋은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모를 유리화하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유리화를 할 때 우리가 방금 뭘 했어요? 루트 2라는 이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얘랑 똑같은 루트 2를 여기다 곱했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유리화를 진행시켰던 거야. 자, 그러면 루트 3분의 루트 2 이 친구는 내가 분모 분자에 각각 무엇을 곱하면 될까?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루트 6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이해됐죠? 그럼 루트 5 5루트 2분의 루트 5. 자, 이 친구는 그러면 내가 분모 분자에 각각 무엇을 곱하면 될까? 오, 좋아요. 여기서 5루트 2라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불만인 건 5루트 2가 아니에요. 루트 2인 거지. 우리는 루트 2를 바꾸고 싶은 거지 5루트 2를 바꾸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분모 분자에 각각 5루트 2를 곱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나중에 또 약분해요. 그러지 마시고 뭐만 곱하면 된다? 루트 2만 곱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얘는 10. 여기 루트 2 곱하면 5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루트 2 루트 2 두 개 곱하면 2가 되죠. 그래서 이제 5 곱하기 2 10분의 여기 루트 5랑 루트 2랑 곱하니까 루트 10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다 이해됐죠? 네, 좋아요. 별로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여기까지.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곱근표와 제곱근의 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제곱근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는 비단 제곱근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에 들어가면은 삼각비라는 것이 나와요. 삼각비표를 읽는 방법도. 그다음 저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로그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또 상용 로그 표라는 것이 나와요. 그다음 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규분포라는 것을 공부하게 돼.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울 텐데. 그때는 이제 정규분포를 읽는 것이 나와요. 근데 이 모든 표를 읽는 방법이 다 동일해. 그냥 한 번만 공부하면 모든 표를 다 읽을 수 있다. 알겠죠? 한 번만 공부하면 돼. 자, 우리가 이 제곱근표라는 것은 1.00부터 9.99까지 해당하는 모든 숫자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을, 그러니까 1.00부터 9.99까지야.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숫자까지. 그러니까 1의 자리의 숫자까지만. 네, 그 숫자까지만 해서 제곱근 값을 전부 다 구해놓은 표가 있어요. 그 표를 여기다 수록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중 일부만 발췌해놓은 거야. 이 그림에는. 자,
써보도록 합시다. 저 우간다 친구도 보고 있으니까 배려를 해줘야 돼. 점점점 2.0 2.1 2.2까지죠. 2.2까지. 자, 그 다음에 0, 1, 2, 3. 0, 1, 2, 3 수. 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뭐 1.414, 그다음 1.418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죠? 뭐 그것까지 다 쓰기는 좀 힘드니까 우간다 친구 좀 배려해 주죠. 네. 일단 여기서 우리가 봐봐. 내가 만약에 2.02에 해당하는 제곱근 값을 알고 싶어. 2.0, 즉 루트 2.02. 자, 그럼 루트 2.02라고 한다면은 요 2.0 라인 쪽에 있겠어요? 아니면 2.1 라인 쪽에 있겠어요? 아니면 2.2 라인 쪽에 있겠어요? 어느 쪽에 있겠어? 2.0 라인 쪽에 있겠지.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뭐냐? 소수 두 번째 짝이. 그럼 2.02라고 한다면은 요 라인 중에 어떤 녀석을 읽어줘야 돼? 이 2라는 녀석을 읽어줘야 돼. 그래서 요 라인 중에 요 친구를 읽어주니까 여기에 써져 있는 숫자를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 2.02 하면 1.421. 오케이. 그럼 2.23은 어떤지 보자. 2.23. 2.23은 2.2 라인, 3 라인. 여기 있는 걸 읽어주면 돼. 그러면 1.493 이렇게. 어때? 너무 쉽지? 끝. 넘어가. 자, 아직 넘기지 말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건 솔직히 너무 쉬워요. 그런데 너네한테 뭘 물어보냐? 1번. 뭐 이거 물어보죠. 2번. 루트 202. 루트 202가 얼마입니까? 근데 쉬워. 눈치만 있으면 돼. 자, 얘는요. 루트 2.02 곱하기 루트 100 아니야? 내 루트 100이 얼마야? 10. 그래, 끝났어. 약간 얘가 얼마였지? 루트 2.02가 1.421. 1.421. 자, 그럼 이 친구는 뭐야? 1.421에다가 10을 곱한 거야. 14.21. 별거 아니죠? 자, 3번. 루트 8.08. 선생님 8은 이거 없는데요?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루트 8.08. 눈치만 챙기면 돼. 얘가 뭐가 베이스겠냐? 그래, 일단 그게 베이스겠지. 루트 2.002 에다가 곱하기 뭘 하면 돼? 그렇지. 근데 루트 4가 뭐야? 2지. 그러니까 1.421에다가 2만 곱하면 돼. 그럼 2.842.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건 어떨까? 4번. 루트 2020. 루트 2020. 네, 맞아요. 이 친구는 루트 2.02에다가 곱하기 루트 1000입니다. 자, 루트 2.02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루트 1000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루트 1000이 얼마야? 루트 100은 얼마야? 10이잖아. 루트 만은 얼마야? 루트 만 100이죠. 그럼 루트 1000은 뭔데? 모르잖아. 나중에 100이랑 10이랑 그 중간이니까 50 어때요? 그거. 그러니까 루트 1000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루트 100, 그러니까 루트 만 이런 것들은 100이라는 게 10의 제곱이니까 얘는 10이고 루트 만은 루트 100의 제곱인 거니까 그럼 얘는 100이야. 근데 루트 1000은 뭐 없어. 10루트 10까지 벗겨낼 수 있는데 루트 10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건 불가능해. 못 구해. 그래서 여러분들 진입한다는 문제 1번. 다음은 우리가 이제 루트 2.02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해가지고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루트 2200. 그럼 당연히 바로 4번인 거지. 그럼 루트 2200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구할 수 있죠? 2.02 곱하기 루트 만 하면 되잖아. 그럼 루트 만은 얼마였다고? 100이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142.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것도 구분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베이스로 하고 나온 그 나머지까지 해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얘는 알아도 얘는 모르니까 못 구하는 거. 얘는 아는데 얘도 아니까 구할 수 있는 거. 얘 알고 하니까 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것은 저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이 나옵니다. 자,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얼마예요? 네, 얼마? 루트 5.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틀려도 돼. 얼마? 루트 5. 그렇지만 그걸 믿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자, 이게 만약에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상황까지 내가 가정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이게 만약에 성립하는 거라면, 그럼 여러분들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은 뭐여야 됩니까? 루트 2여야 되죠. 근데 얘가 얼마예요? 1이죠. 얘는 얼마예요? 1이죠. 1 더하기 1은 그럼 루트 2입니까?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은 2지 뭐 어떻게 루트 2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헷갈리면 한 번만 이거 해봐.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이 그럼 루트 2인가? 한번 해보면 돼. 뭐 루트 1 더하기 뭘 해봐도 다 성립해. 루트 4는 그럼 루트 5인가? 이거 얼마야? 1. 이거는 2. 1과 2를 더하면 루트 5야? 뭘 해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와.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헷갈린다면 아무거나 들고서 해봐. 그러면 다 판단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직관을 믿지 마라. 곱셈은 그냥 단순 연산하듯이 해도 되는데 덧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계산되어야 된다는 걸까? 자,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루트 2 더하기 루트 2. 자, 이건 뭐게? 네, 이건 의미 그대로. 루트 2 더하기 루트 2 하면 루트 2 곱하기 2잖아, 그치? 그럼 루트 2 곱하기 2를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어? 2루트 2라고 쓰기로 했죠. 이거 자꾸 2 빼셔야 됩니다. 네, 2루트 2. 루트 2가 두 개가 있다. 그쵸? 루트 5 더하기 루트 5. 자, 이거는 뭐지? 루트 5가 두 개가 있으니까 2루트 5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루트 7 더하기 루트 7 더하기 루트 7. 얘는 뭘까? 맞아, 3루트 7. 우리 뭐 예전에 그 문자화식 그거 계산하는 거 그때 배웠을 때랑 그냥 사실상 상황이 똑같다, 그치? 뭐 x 더하기 x는 뭘까요? 하면서 이제 얘는 3x입니다. 와, 잘했어요. 이랬었던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y라는 것을 뭐 3x라든지 아니면 3y라든지 뭐 3x 더하기 y라든지 뭐 3xy라든지 너네들 별의별 답들 다 한 번씩 써본 적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아니듯이 이것도 얘네가 서로 다르게 되면 루트 5 더하기 루트 7이 얼마야? 라고 묻게 되면 루트 5 더하기 루트 7이라고만 대답하면 되지. 이걸 갖다가 뭐 섞을 필요 없다. 그럴 수도 없고.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떨까요? 루트 3 더하기 루트 12. 네, 센스 있군요. 자, 루트 3 더하기 이 루트 12라는 것이 뭐야? 2루트 3. 네, 2루트 3이죠. 2루트 3. 그래서 얘는 3 루트 3으로 바꾸는 거 가능.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같게 만들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으면 루트 3인 부분 같게 만들 수 있잖아. 만들 수 있으면 그건 가능한 거죠. 근데 같게 만들 수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루트 5랑 루트 7 얘네들은 내가 아무리 얘네들을 뭘 어떻게 만져도 얘네들 서로가 같게끔 만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빼고 막 넣고 해가지고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루트 12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의 제곱 곱하기 3 하니까 2의 제곱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 3만 남죠. 3만 남으니까 얘랑 서로 같아질 수가 있겠지. 근데 요거는 뭐 제곱수도 없잖아, 요 안에.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변형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더하는 게 불가능하다. 루트 5 더하기 루트 7만. 알겠죠?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루트 10 더하기 루트 50은? 네, 이건 안 됩니다. 루트 50이라는 것은 결국 루트 25 곱하기 루트 2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루트 10 더하기 5 루트 2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루트 2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루트 2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건덕지가 전혀 없잖아. 그래서 요건 불가능. 근데 요거는 어떨까요? 루트 32 더하기 루트 50. 요건 가능합니다. 루트 30이라는 게 뭐예요? 4루트 2. 좋아. 그래서 4루트 2 더하기 5루트 2라고 하니까 9루트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뭐부터 한다? 가장 간단한 형태 표현으로 먼저 바꿔놓는 거다. 그런 상태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져보면 돼요. 알겠죠? 네. 뺄셈도 다 마찬가지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배 법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2 바로 x 더하기 y 이거 계산 어떻게 했어요? 2x 더하기 2y 이유가 뭐예요? 그냥 뭐 분배 법칙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x 더하기 y가 몇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x 두 개 y 두 개인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이게 분배 법칙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3 바로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건 뭐겠어? 3루트 2 더하기 3루트 3이야.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루트 2 바로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건 뭐겠어? 그래, 2 플러스 루트 6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 원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배 법칙을 이용한 분모의 유리화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요 예시를 가지고 보자. 자, 루트 아니 여기 또 책 없는 친구들 또 무간다 친구도 볼 수 있으니까. 자, 루트 2분의 루트 5 빼기 루트 3. 자, 이거 내가 유리화하려면 분모분자에 각각 뭐 곱해야 돼? 루트 2. 그렇지. 뭐 루트 5고 루트 3이고 뭐 여기 루트 7이 있든 뭐 1이 있든 뭐 5가 있든 3이 있든 뭐가 있든 상관없죠. 우리는 뭐만 중요해? 이 분모만 중요한 거야. 이 분모가 루트 2니까 분모분자에 각각 뭐만 곱한다? 오케이.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무리수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 자, 일단 무리수의라는 말부터 먼저 좀 빼고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을 먼저 살펴볼까요? 정수부분과 소수부분. 자, 2.7. 정수부분이 뭐예요? 2. 소수부분은 0.7. 정수부분이 뭐야? 소수부분은 0.5. 정수부분이 뭐야? 소수부분은? 정수부분은? 소수부분은? 정수부분은? 다 틀렸어. 네, 그래서 빌드업한 거예요. 자,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을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이란 어떤 거였냐면 자자자자자자자 정수부분, 소수부분. 그쵸? 너네들한테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은 요거였죠? 그거 아닙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은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떤 수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그것보다 하나 더 큰 n 플러스 1, 한마디로 연속하는 두 정수 사이에 x가 존재할 때 그때 x의 정수 부분은 n이고 소수 부분은 x에서 n을 뺀 것입니다. 메모해 두십시오. 자, 그럼 그게 이 말이랑 뭐가 다르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2.7. 2.7은 뭐랑 뭐 사이에 있어요? 2랑 3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얼마? 2. 소수 부분은 0.7. 그럼 3.5는요? 뭐랑 뭐 사이에 있어요? 3과 5 사이, 3과 4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3. 소수 부분은 0.5. 그렇죠? 불안하지 마. 자, 1.2는 뭐랑 뭐 사이에 있어요? 1과 2 사이에 있죠. 그럼 정수 부분은 1. 소수 부분은 0.2. 얘는 뭐랑 뭐 사이에 있어요? 0과 1 사이에 있지. 정수 부분은 0, 소수 부분은
0.1. 뭐야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 라고 생각하겠죠. 자 요거 한번 조사해보자. 뭐랑 뭐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뭐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죠. 그럼 정수 부분은 뭐야? 마이너스 2. 자, 너네들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1.7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요 라고 얘기했잖아. 여기서 n이 뭐야?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잖아. 그쵸? 마이너스 1이 아니야. 마이너스 2지.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2가 정수 부분이야. 지금 마이너스 2랑 전혀 아무 관계없게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원래 우리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정의에 입각해서는 얘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마이너스 2가 꼭 여기 있어야지만 마이너스 2가 정수 부분인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정의는 틀렸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정의 내린 적이 없어요, 애당초. 자, 정수 부분은 뭐다? 마이너스 2. 소수 부분은 뭐야? 자, 소수 부분은 뭐야? 잘 생각해. 내가 지금 뭐라고 정의했지? 소수 부분이 뭐야? 뭘 계산해야 돼? x-n 하면 돼. 그럼 뭐야? 그냥 그대로 계산해봐. 날 믿어줘. 0.3. 네, 맞아. 0.3이 정도. 지금 0.3이 아무 관련 없게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 그러니까 너네들이 음수를 배우기 이전에 양수만 배운 상태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논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장된 이 정의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걸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야, 요게 정수 부분이고 요게 소수 부분이지 라면서 그냥 간략하게만 공부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양수에서만 그런 규칙이 한정적으로 적용될 뿐인 거지. 실제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정의를 했을까? 살짝 갸우뚱하죠. 막 규칙이 여기서 막 깨져버린 것 같고 수직선으로 갖다 놓으면 전혀 안 그럴걸요? 자, 2.7부터 보겠습니다. 2.7 어디 찍혀 있어요? 오케이, 한 요 정도쯤 그냥 대충 찍겠습니다. 자, 정수 부분이 뭐야? 네, 2. 소수 부분은? 얘 정수 부분은 이거고요. 소수 부분은 이 사이의 간격이에요. 자, 3.5 볼까요? 어디 찍혀 있어요? 여기 찍혀 있죠? 근데 정수 부분은 뭐야? 3이고 소수 부분은 요 사이의 간격입니다. 자, 1.2 볼까요? 여기 찍혀 있죠? 정수 부분은 뭐야? 이거고 소수 부분은 요 사이의 간격입니다. 자, 0.1은 어때요? 여기 찍혀 있죠? 네. 그다음에 정수 부분은 여기고 소수 부분은 요 사이의 간격입니다. 자, 마이너스 1.7 어디 찍혀 있어요? 여기 찍혀 있겠죠? 정수 부분은 뭐예요? 요거 소수 부분은 요 사이 간격. 이게 오히려 통일성 있는 거 아닌가요? 괜히 이쪽으로 왔더니 정수 부분은 이거고 소수 부분은 뭐 이거고 해버리면 오히려 이게 규칙이 깨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계속 뭐 했어? 요거 체크하고 정수 부분은 그거 바로 이전에 있는 정수, 바로 이전에 있는 정수, 소수 부분은 그 사이의 간격. 여기 있을 때도 얘가 정수 부분, 이 사이 간격이 소수 부분. 얘일 때도 여기가 정수 부분, 이 사이 간격이 소수 부분. 얘일 때도 얘가 정수 부분, 이 사이 간격이 소수 부분. 얘일 때도 얘가 정수 부분, 이 사이 간격이 소수 부분이었어. 전부 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얘라고 특별히 다른 규칙을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수 부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종종 봤었던 멘트일 겁니다. x의 정수 부분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어제 몇 번 들어본 멘트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문제 낼 때 가우스 x라고 하는 거 딱 내놓고 다음 이 기호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입니다. 그게 x의 정수 부분의 정의입니다.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근데 그렇게 말하면 뭔가 좀 텍스트로만 말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저렇게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즉 x가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 n이 정수. 소수 부분은 무엇이냐? 그 실제 수와 정수
사이의 간격. 실제 수와 정수 부분 사이의 간격 차이. 그걸 이제 소수 부분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3. 그럼 요거는 정수 부분이 뭘까? 마이너스 1이 정수 부분이고 소수 부분은 0.7이 소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은 언제나 어떤 값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언제나 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니까. 근데 그 사이에 간격은 1보다 넘어갈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네, 거기까지가 이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그 정의고요. 그러면은 우리 요거 한마디만 하면 끝나.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루트 7 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한번 각각 찾아봅시다. 이 루트 7이라는 거 여기 이 수직선 위에 한번 찍어볼까? 어디에 있을까요? 네, 2랑 3 사이 한 요 정도쯤에 있겠죠. 그럼 얘 정수 부분은 뭐? 2. 소수 부분은? 루트 7 빼기 오케이, 루트 7 빼기. 이해됐죠? 네,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습니까? 네, 그럼 백지 테스트 쓰시다가 질문할 거 있으면은 앞으로 2시간은 나 여기 계속 상주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 질문하십시오. 알겠죠? 네, 지금부터 백지 테스트 쓰시고 일일 학습지 푸시면 되겠습니다.